화성시에 8개 지자체의 공동 장사시설이 건립될 예정인데요. 부지 선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최인석 화성시장 모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쉽지 않은 협약이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협약 내용을 좀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협약 내용은요. 우선 우리 화성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 7개 시가 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짓기로 협약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복지부 또 경기도의 국도비를 요구하고 네. 또 사업비를 각자 분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것을 협약한 내용입니다. 네,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요. 예. 정확한 사업비를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한 350만이 쓸 수 있는 화장장입니다. 우선 이것이 들어가는 네, 것이요. 예. 그래서 한 1,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아마 부지가 선정이 10월 중으로 되면 아마 구체적인 사업비가 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공동 종합 장사 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떤 시설들이 좀 들어서는 겁니까? 10기 내에 우선 화장장이 들어가고요. 화장장이요? 예. 예. 그다음에 장례의식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장례식장. 그다음에 봉안당, 납골당을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평장이나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자연장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1,200억 정도 규모의 종합 장사 시설을 네.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장사 시설을 설립해야겠다라고 이제 주도적으로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지자체 중에 제일 넓은 844평방킬로미터의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가 광역교통망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난달 3월 28일 날 개통이 됐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 의왕가천고속도로, 네. 용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인근 지자체에서 20분 내면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교통적 여건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당연히 참여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지난 1월에 공모 절차를 각 지자체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죠. 이런 장사시설들에 대한 아쉬움이 경기도 남부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네, 예, 그렇겠죠. 그럼 이제 화성시에 건립하기로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예. 예. 뭐 구체적인 입지가 좀 나왔습니까? 우리 화성시가 이미 예. 2003년서부터 그 그린 환경센터라고 해서요.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오산시랑 공동 투자를 해서 오산시 쓰레기와 화성시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도 실제 주민 반발이 많긴 했지만 예. 슬기롭게 주민들의 그 의견을 모아가면서 합의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런 절차를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네. 이런 절차의 기억 때문에 우리 지자체 몇 군데서 이미 이것을 거꾸로 요청을 해온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통은 우리 동네에는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드린 우리 화성은 수도권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땅은 가용하기 힘든 땅도 있고요. 실제 실정법에 따라서 어떤 땅들은 절대 농지로 묶여 있기도 하고 어떤 땅들은 또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도 하면서 이런 식의 가용을 또 요구하는 주민들도 또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그 지역에 들어서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겁니까? 총 300억 수준 규모의 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합그린환경센터는 한 150억 정도의 그 인센티브를 주어졌는데요. 이것은 그거보다 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마을 발전기금으로 약 50억 정도를 지원하게 돼 있고요. 예. 한시적으로 화장시설의 사용료의 5 내지 10%를 적립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익 판매 운영권을 또 위탁하게 돼 있고요. 네. 시설 인력을 또 우선 채용하는 조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변 인근 지역에 100억 내 마을 수건 사업을 제공해 드리고요. 해당 읍면동에는 150억 정도의 투자가 되는 복지센터를 건립해 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장 건립 계획을 세웠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이 혹시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이런 행정 경험이 기위 갖춰져 있습니다. 주민들과 합의 과정을 순조롭게 이행했던 경험도 있고요. 예. 또한 그 행정 절차를 간소하고 또 투명하게 유지해 관리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역량으로 전 반드시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이 잘 성사된다면
꽤 의미 있는 일이 되겠어요. 350만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완공될 2018년경이면 예. 한 500만 정도 급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금 53만이지만 2017년도면 100만이 넘어가는 메가시티가 되고요. 예. 교통 상황이 일정 부분 바뀔 겁니다. 광명에서 넘어오는 고속도로가 다시 만들어지고 하면요. 예. 참여 지자체가 더 많아질 거로 보고 약 500만 정도의 인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500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잘 들어서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주민과의 소통이에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충분히 잘 설명하고 또 여러 토론회도 좀 개최도 하고 그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추진 내용을 보면요. 5월 중으로 그 공모 절차가 끝나고요. 예. 6월 3일서부터 28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곳을 선정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용역, 이 부지가 어느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 조사를 마치면 10월 말쯤 최종 부지 선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기간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협의하고 또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석 화성시장 모시고 8개 지자체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